하오이 흥 우야어 흥 우야어 흥 흥. 이번 시간에는 오행 중에 토, 이제 목, 화, 금, 수는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는 만물의 본이다. 어, 본이며 중심이다. 그리고 또 재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이 1년의 그 12달 중에 봄의 마지막, 또 여름의 마지막, 또 가을의 마지막, 또 겨울의 마지막에 그 토가 있죠. 말하자면 봄에 인묘 다음에 진토, 그 다음에 사오 다음에 이토, 그 다음에 신유 다음에 술토, 그 다음에 해자 다음에 축토, 이렇게 해서 토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중앙방이라고 부릅니다. 예, 사실 저도 이 오행을 공부할 때 토의 그 중앙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동서남북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 중앙에가 무슨 방위가 있느냐라는 그런 참 생각에 의해서 한동안은 이해를 참 상당히 하기 어려웠는데,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토라는 것은 봄, 인묘, 인묘 1월달과 2월달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계절의 결실로서 진토, 말하자면 이제 뭔가 재산이든 물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월과 5월이 지난 다음에 미토,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여름의 결과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과 유의 그 달을 지나고 술토, 이것도 이제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자가 지난 다음에 축토, 이렇게 해서 4개 방향의 그 결과물들이 어때요? 중앙에 축적되는 거죠. 말하자면 본 뿌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좀 한동안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나 뭐 그냥 들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천간의 이제 오행으로는 무와 기가 토에 속하고, 지지, 땅에서는 진술축미가 이제 토에 속한다. 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행 특성상의 이제 어떤 물체의 분류를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오행으로서의 물체로 이제 구분을 지면, 물체로서 구분을 지면, 이제 공장이나 창고, 화로, 도자기, 시계, 서적, 표구, 골동품, 전자계산기, 수표, 물감, 조미료, 식품, 골재, 시멘트, 모자, 의상, 토목, 비품, 외래품, 특허품, 약재, 병풍, 부채, 장판, 무기, 증권, 금고, 자갈, 모래밭, 얼음판, 농토 등이 이제 토에 속합니다. 물체의 분류로서는. 그렇게 하고, 인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인물이라고 뭐 직업군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인물이나 이제 직업으로 분류를 해보면,
은행원, 군인, 세무사, 소년, 중개인, 부동산업자, 여관업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인, 영어인은 그 이제 뭐 죄 짓고 감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영어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미용사, 불청객, 범법자, 광고업자, 요리사, 법관, 석공, 토목기사, 재봉사, 가난한 자, 경찰관, 수의, 주색 잡기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변호사, 예술인, 두목, 자본가, 마취사, 영양사 등이 이제 인물이나 직업군으로서의 그 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사람의 인체로 구분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인체, 우리가 이제 몸의 부분으로는 어떻게 구분할까? 이제 하면, 비장, 복부, 코, 수족, 맹장, 췌장, 접촉물, 피부, 허리, 가슴, 갈비 등, 이 등 말합니다. 이 등, 위장, 배, 입술, 척추, 잇몸, 항문, 위신경 등이 이제 오행을 분류해서 토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토라는 것은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이다. 재산이고, 왜냐하면 각 계절의 결과물이 있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1월에 그 말하자면 이제 봄의 결과물인 진토, 여름의 결과물인 미토, 가을의 결과물인 술토, 그 다음에 겨울의 결과물인 축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에서는, 이제 땅에서는 이제 뭐예요? 재산이다. 재산. 재산이기 때문에 어때요? 잘, 뭐, 이렇게 잘,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또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 좀 해야 안 되겠어요? 예. 세상은 참 여지경 썰입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오고 그럴 때는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또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참 이게 이제 조그만 뭐 상점이라도 꾸민다든가 뭐 오픈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그래도 참 두려움 반, 설렘 반, 또 희망이 있고, 희망 반, 이렇게 해서 이제 두근두근한 이렇게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인데, 언젠가 여름 그 6월 말쯤 됐는데, 그 이제 막 장마가 져서 막 그냥 그 산 계곡의 물들이 정말 아주 그냥 범람을 해가지고, 막 그냥 이 주위 뚝이 넘쳐가지고 막 노래까지 막 들어오고 막 다리발을 막 넘길 만큼의 그 센 물길이 막 그 골짜기를 타고 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니까 집 주위를 이제 잘 살펴야 되고 또 이제 뭐 참 이거 좀 그 비설거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있던 참에 40대 말 50대 초로의 그 여인이 참 집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은 신통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통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대로 보시는 대로 같이 신통한 겁니다라고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맞이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가지고 온 보따리가 뭐냐면, 자신들이 이제 그 냉면을 이제 참 그 두 부부가 그 육수 끓이는 것이나 면발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연구를 참 오래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실험에 참 성공을 해서 참 이제 참 돈이 없으니까 허름한 이제 골목길 말하면 큰 상권을 이룬 상가의 길이 아니고 초등학교 이렇게 뒤쪽으로 쭉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유동인구는 많죠. 그런 길에 참 가게를 1층에 얻었는데
집의 구조가 말하자면 이제 1층에는 가게방이고 2층에는 주인이 사는 거죠. 이제 그런 가게를 얻었나 봐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참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참 일을 하는데 장사는 그런 대로 좀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조금씩 이제 알려지니까 그 집 맛있어 가봐 뭐 이러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조금씩 손님들은 늘어가서 기분은 좋은데 이 엉뚱한 일이 참 발생이 되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가 참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그 태산 같은 걱정을 짊어지고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2층에 그 할머니가 주인집 할머니가 계신데 이제 거기 뭐 주인 내에 젊으신 분들은 참 아주 사람이 양순하고 아주 참 좋은데 이 2층 집 할머니가 그 말하자면 좀 억셌나 보죠. 왜냐하면 그분도 역시 또 이제 그 억센 생활로 해서 자식들을 키워내고 그렇게 읽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가게에 와가지고 주인이랍시고, 영업장에 와가지고, 주인들하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걸고 대꾸를 하면서 뭐 결국에는 그냥 막, 참, 어찌 보면 막 상스럽게 이놈 저놈 뭐 이년 저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시비가 붙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냉면집 참 오픈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장사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렇다고 저 노인네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남들 뭐 좋은 방법이 있겠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죠. 그 주인 여자 어떻게 다리라도 좀 부러뜨려야 좀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되죠. 참 착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 다리라도 좀 부러뜨려야 좀,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농이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오시는 분들이 어떤 참 원하는 것을 내가 글로서 써주니까 제가 이제 글을 한 2번 쓰십시오. 그분한테 그랬죠. 그랬더니 글을 쓰면 되겠습니까? 뭐 되고 안 되고는 뭐 그건 글신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뭐 이 대서 잠깐 뭐 대피하는 거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돌려보냈고, 그리고 이제 뭐,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내내 글을 써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모든 글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 그 유가 원칙이 맞아야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글인데, 글을 이제 써서 이제, 근데 또 역시 참 이상하게 비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쳤던 것처럼 또 내가 글을 써서 글을 오늘 좀 가지러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딱 그날도 역시 막 비가 막 오전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한 점심 때 장사를 파하고 이제 한 1시나 2시 이제 일찍 이렇게 잠깐 짬을 내서 이제 시간 내서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참 하늘에 비가 개고 이제 해가 나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4명째 사장님도 참 아주 참 뭐랄까 근면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상담하는 동안에 뭐 어디서 찾아내 낯을 찾아가지고 우리 집 주에 우리 절 옆에 좀 있는 풀들을 갖다 그냥 뭐 순식간에 그냥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참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글을 드리고 근데 그들은 이제 내려갔죠. 어떻게 이제 참 원만히 세상 일이 좀 풀려나갔으면 뭐지 이렇게 나는 이제 대신 기도를 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글을 한 번 더 쓰라 그랬죠. 그것은 요번 글을 쓰고 나면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분들이 한 달도 되기 전에 2중과 3중가 되니까 우리 냉면집 아주머니가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신통하다고 그러세요. 내가 신통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안 온답니다, 거기를. 그 2층 아주머니가 내려와서 그렇게 그냥 뭐 주인, 집 주인 행세 하는 건지, 손님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좋게 해서 좋게 끝나고 서로 이렇게 험 없는 말로 헤어좀 부르는데, 꼭 시비가 나면 뭐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좀 두려웠는데, 한 며칠 전부터는 안 온대요. 그래서 신기해서 오늘 한번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나 뵈렸는데, 그랬더니, 나는 걱정을 했어요. 스님이 그 2층 할머니 다리라도 부러뜨려야 안 올란가?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신통하게도 그 2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아랫집 가게에 와서 이제 말하자면 좀 행패를 부렸는데, 그것도 재미가 없었는지 아니면 또 친구가 생겨서인지 그 동네 경로당 있죠? 그리 이제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아랫집 가게는 아무 피해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냉면집 주인이 생각할 때는 참 신통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감사하다 그러면서 참 냉면이 불지 않았는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냉면을 좀 듬직하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렇게 왔다 또 갔어요. 그래, 그러니 그 다음 글을 써주고, 이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냉면집 남자 사장님이죠. 그분이 스님 좀 부탁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뭐가 부탁할 게 있냐고 부탁 좀 해보라 그랬더니, 자기 시골에가 형님이 살고 계신데, 형님이 말하자면 지금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아주 집안 생활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걸 내가 무슨 기술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부탁을 하시니 거기를 한번 어딘가 한번 내려가 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헤어졌죠. 그래가지고 형님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봤더니, 우리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뭐 지금부터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는 집을 많이 뜯어 고쳤죠. 왜냐하면 허름한 집들을 뭐 입식으로 바꾼다든가 뭔가 해가지고, 아니면 시골 전에 살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일부만 또 허물고 또 이렇게 또 방향을 바꿔서 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거기도 먹고 살만하고 참 형제가 안 되려니까 자식들이 돈을 줘가지고, 집을 이렇게 헌 집을 다 헌 게 아니고 일부만 헐고, 일부 앞에다가 집을 새로 지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뭐 대충 이렇게 볼 때는 땅에 동토실인지 말하자면 놀란 거죠. 그래서 내가 일단은 한번 아무 때고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날은 헤어지고, 그 다음에도 글을 두 번째 이렇게 써주고 해도, 뭐 지금까지 뭐 그 집이 아주 이웃에서는 뭐 2층 주인집에서는 아무 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결과론적이지만 아주 지방에서 뭐 참 무슨 꼴 냉면 이런 식으로 그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아주 현재 지금 그때로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요 근자에는 아주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나조차도 가면은 그냥 참 번호표를 뽑아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어쨌거나 장사 잘하시고 참 하니까 지금도 좋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누구라도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뭔가 나쁜 기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손해를 끼치거나 또 걱정거리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근심이 쌓이는 거죠.
이제 처음에 장사 초기에 이제 그런 참 2층 아주머니가 내려주면 돼서 이제 그 손님들과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해소를 시켜준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골집 이제 자기 형님 사시는 분의 그 집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나를 잡아서 한번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님을 상황과 집, 새로 지은 집, 이런 것처럼 내가 보고 하는 얘기를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시고.